우리 공화당 영입인재 9호 박현성 청년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로서 잠깐 의식을 하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현성 청년이 입당 서류에 서명을 하겠습니다. 입당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입당 서류를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인지현 수석 대변인이 배지 부착과 꽃다발을 증정합니다. 꽃다발은 우리 영입인재 1호 한민호 본부장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태극기와 당기를 또 우리 대표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조원진 당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보석과 같은 인재들이 우리 공화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성 씨입니다. 82년생입니다. 만 37세, 우리 인천광역시 출신이신데 인천분들 좀 관심 가져주세요. 저분이 토막이 인천 독립유공자세요. 독립유공자.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서비스 디자인학과 석사를 마치시고 디자인 회사에서 기술융합 서비스 디자인부 실장을 한 15년 하셨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학회 이사시고 국민 디자인단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로 계셨습니다. 특히 여러 수상이 있습니다. 국민 디자인 우수상 2017년 18년 또 독일 디자인 어워드라고 네드 닷 어워드입니까? 이게 3대 디자인 공모전인데 2017년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위너를 하신 분, 우승하신 겁니까? 위너상이라고 있답니다. 대단히 중요한 상이신데 아무튼 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하셨고 우리 공화당에는 조용하게 마스크 끼고 혼자서 많이 오랫동안 집회에 참석하다가 그 요 근래에 용기를 가지고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우리 공화당에 공식적으로 입당을 하셔서 우리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하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박현성 씨도 우리 얘기하는 사탄파 지역에 출마를 합니다. 출마 지역은 다음에 출마 입장을 발표할 때 그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성 씨와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 공화당 문을 스스로 이렇게 두드리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정동근 기자회견 또 놀랄 것 같아요. 전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개혁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박현성 씨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돼서 정말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집회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3월 10일에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긴 했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업무를 보았습니다. 왜냐면 그 현장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어머니 계셨는데 연락이 잘 닿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크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스피커 떨어지는 그 부분에 계셨고 그 현장을 못 가시고 공포감이 엄청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저희 동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한 국회의원분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원진 대표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상기국이 주최한 그 3월 10일 전에 큰 대규모의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여러 국회의원분들께서 국회의원들이 그날은 중요한 날이니 많은 분들이 소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본인들도 거기에 있을 것처럼 언급을 했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사실 그분들을 뵐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날 일에 대해서 조 대표님께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한편으로 굉장히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시국에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이렇게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끌어 오실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쭉 보면서 저는 좀 더 그 3월 10일을 상기하면서 좀 더 크게 맥락적으로 상황을 좀 판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국엔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으시면 조원진 대표님이셨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공화당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당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팀원들에게 상황에 따라 제 마음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팀원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이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랑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무게와 책임을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아주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언행일치에 대해서 실제 몸소 실천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 생각을 하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분들이 계셔서 조금이나마 그 희망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투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에 항상 나라를 위해 투쟁해 주시는 당원 동시인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거기에 걸맞는 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공화당을 알리고 또 좋은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우리 공화당 오는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잘하십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도도한 그 흐름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자랑스럽고 또 우리 공화당을 4번 겨울 동안 이렇게 버티고 만들어주신 동지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멋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투쟁정당에서 정책정당, 개혁정당으로 그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 한 분 한 분이 공화당의 주인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고 대한민국의 이 망국적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구국의 전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멋있게 우리 공화당을 이끌어 주시고 멋있게 우리 공화당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영입에 이어서 10호 영입은 이번 금요일날 또 발표를 하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영입 인사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질 때 많은 걱정들을 하셨지만은 대한민국당에서 우리 공화당까지 또 많은 분들의 희생과 그 투쟁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뭉쳐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의 인재 영입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흐뭇해하시겠다. 모든 정당을 다 합친 인재 영입보다도 우리 공화당이 훨씬 스토리가 있고 멋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당 대표로서 또 자랑스러움도 느낍니다. 아무튼 더 우리 인재 영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분들이 있으면은 빨리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인재 영입은 출마한 분도 있고 그중에 출마 안 하는 분은 또 당에 직접적으로 우리 선거를 직접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에 좋은 분들을 많이 이참에 정말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집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 또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면은 어떠한 산도 어떠한 골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상황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또 그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100년 전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정동관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진 촬영 속도를 내서 하고 정동관에 올라가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원장님들 다 나오십시오. 남은 위원장님하고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인재 영입 제9호 박현성 씨를 소개합니다. 1982년생 만 37세고요. 인천광역시 출생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서비스 디자인학과 석사 졸업이시고 독일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2017년 위너십니다. 독일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은 아무튼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이라서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입니다. 박현성 씨께서 우리 공화당에 문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하시겠다는 젊은 청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관악을에 출마를 합니다. 관악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 지역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지식인들이 그들과의 일전을 정정당당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박현성 청년 인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청년당원 박현성입니다. 저는 전공 분야인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각기 다른
분야의 융합적인 디자인 개발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일에 매진하여 지내온 디자이너입니다. 주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디자인 업무를 진행해왔고 크게는 전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디자이너로서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현실을 접을 때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해보면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들은 각기 어떤 문제의 해결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먼저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페인포인트와 니즈, 그리고 핵심적인 통찰을 도출해내는 어려운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당분간 실무와 연구를 하는 디자이너가 아닌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한 국민으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문제를 본질을 이해하고 솔루션을 내기 위한 융합적인 사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등 한 나라의 운명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짚어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입니다. 2016년 거짓되고 조작된 허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모른 채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왔고 그 분위기는 결국 탄핵이라는 결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국민인 저는 제 위치에서 제 할 일을 열심히만 하면 나라는 어떻게든 운영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급격히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느낀과 동시에 제 삶은 물론 국민들의 삶과 인심이 점점 팍팍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몰려오는 우울감과 상실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지독히도 이기적인 사리사욕에 의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날이 늘어가고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갈등들에 의해 남북으로 갈려진 이후 자유대한민국은 또다시 큰 분열의 그림자가 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함으로 인한 책임은 제 스스로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권으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듯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며 모든 외교적인 고립이 자행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나라의 안팎 사정을 국내 언론이 아닌 외신을 통해서 접하면서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등 차마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갈등들에 극에 치닫는 현재의 자유대한민국에 남는 것은 실패한 사회주의로 향하는 내리막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의 끝에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원치 않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제 숨을 막히게 합니다.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 중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원칙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원칙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결과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원칙은 현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단연 법치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거짓의 탄핵으로 인해 나라의 운명이 기울고 있습니다. 탄핵의 법적인 절차 및 근거도 전부 위헌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만든 역경도 이겨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닥칠 암울한 미래를 보고도 만일 현재를 무관심하게 지나쳐온 우리 스스로가
나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현재와 곧 닥칠 미래를 볼 때입니다. 이 상태가 더 길어지면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갈등을 조장하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최악의 정책과 포퓰리즘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거부하고 이들이 최근 늘 떠들고 있는 국민들의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공정사회라는 입에 발린 허상을 탈피해야만 획일평준화를 담은 사회주의 공정이 아닌 우리가 바라는 법치 속에 갈등이 없는 자유공정시대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노선이 아닌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체제의 근간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정책을 펼치고 굳건한 나라 시스템을 재건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넘게 올바른 이념을 흔들림 없이 추구해온 우리 공화당에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더 당당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분야에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투쟁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인재 영입은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의 인재 영입 발표를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는 또 한 번 유승민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 플러스 비겁자 프레임을 같이 가져가는구나. 그들이 통합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한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김무성과 유승민은 정정당당하게 이 4.15 총선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비겁하게 도망갑니까? 단지 이 어려운 한국만 지나가면은 그들에게 대통령의 자리가 온다고 봅니까? 보수를 통합하겠다고 보수를 통합해서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통합의 주체들이 비겁하게 총선 국민에서 도망을 갑니까?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천명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들어가 있는 통합의 구도에는 우리 공화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은 보수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제태극기 세력들과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겠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정치의 보수의 껍데기들은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이번 4.15 총선은 인적 쇄신과 세대 교체를 동시에 이루어야 됩니다. 비겁자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체제 수호자로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구국의 투사로서 그들이 21대 총선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그들이 탄핵을 통해서 내각제 세력들이 대한민국도 팔아넘기고 체제도 넘기고 역사도 넘겼지만은 그들의 거짓과 불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3년도 가지 못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4.15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압승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 주동자 세력들이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석고대죄하는 길만이 보수우파가 하나가 되는 길이고 그 길만이 보수우파가 총선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3년도 가지 못하는 헌정 중단의 사건, 3년도 가지 못하는 자당의 대통령에 대한 배신의 칼들이 그들의 가슴에 하나하나 꽂히고 있습니다. 결코 김무성, 유승민은 정치판에 다시 나서지 못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배신자에서 비겁자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하는 두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영원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수대 통합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대 통합의 어떤 장이 마련됐다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도 지금 보수대 통합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같이 참여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공화당은 유승민, 김무성이 주동하고 있는 보수대 통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 공화당은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탄핵의 주동 역할을 했던 소위 말하는 배신자들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뿐만이 아니라 아예 정계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래 보고요. 단지 하나,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자유한국당이 통합 구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연대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어떤 연대를 통해서 보수 우파가 승리하는 사이로 총선이 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고 그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총선에 후보들을 낼 계획이신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실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구 경북은 좌파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혹은 보수 신당에 한석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도 버렸고 박근혜 대통령도 버렸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한석도 그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런 후보들을 대구 경북은 전 지역의 후보를 내고요. 영남권 또 수도권에 우리가 가능한 모든 지역의 후보를 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통합신당하고 연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거 연대는 어떤 방식을 취하실지. 선거 연대는 아무튼 연합공천의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너무 우파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해서 우파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 쪽하고의 통합 문제는 아마 이 분의 극에 달해 있는 이분들의 분노를 휘발유에다가 불을 붙인 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반 유승민, 반 김무성 이게 라인들이 생길 거고, 그런 아마 정치 연합체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공화당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그들과 해 나갈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공화당이 이제 독자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선거라든지 치를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분명하게 통합, 유승민, 김무성하고의 통합은 하지 않겠다. 두 번째, 통합은 안 하더라도 연대의 문을 열어놓겠다. 만약에 연대의 문을 열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그것을 거부하면은 우리는 각자 도생으로 간다. 전 지역구에 후보를 다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연성, 우리 인재 형이 후보 되시는 분은 오신환 의원 지역입니다. 그 전에 우리 과학자, 청년과학부 젊은 분은 나경원 의원 지역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탄파 지역에다가 다 후보를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총선 목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30석 이상 얻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가 21대 국회 4년 동안에 하나라도 잘한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4년 동안에 국민들로부터 하나도 잘한 게 없는 정당을 어느 국민이 찍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